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내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일수록 더 중요할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이제 SAT를 가르치는 학원과 과외쌤들은 진짜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부모님의 역할은 이 많은 학원들 중에 내 아이를 어디서 SAT 수업을 듣게 할 건지 잘 알아보시고 정하시는 겁니다. 뭐 아는 사람 중에 저 학원에 갔더니 1,500점 나왔더라. 뭐 이런 얘기는 아무 의미가 없는 말입니다. 그래서 어떤 곳이든 SAT 수업을 등록하기 전에 꼭 확인하셔야 할 점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어떤 SAT 수업을 듣든 무조건 단어를 외우게 할 거거든요. 그래서 단어장의 출처입니다. 대표적으로 WordWise, WordSmart, Vocabulary Cartoons. 전반적으로 구성이 좋은 것 또한 사실입니다. 좀 다양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저희가 배운 건 이 교재들 또한 절대 완벽한 게 아니고 단점들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단점은 WordSmart나 Vocabulary Cartoons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요. 단어가 알파벳 순으로 정리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많이들 공감하실 수 있는데 우리가 책을 읽을 때 분명 한 번쯤은 그런 경험이 있으실 수도 있어요. 앞부분만 여러 번 읽고 완독은 못한 채 후반 부분은 열어보지도 못하는 거죠. 근데 많은 학생들이 이 교재들로 공부를 하면서 아마 같은 문제를 겪을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단어 선정 또한 아쉽습니다. 이제 예를 들어 월드와이즈 교재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SAT에 필요 없는 단어들이 중간중간에 많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이 단어들도 알면 좋은 단어들이긴 합니다. 근데 아이들이 결국 같은 시간 안에 현실적으로 외울 수 있는 단어의 개수는 한정되어 있다 보니 굳이 SAT에서 몰라도 되는 단어들까지 알기 위해 시간과 노력과 뭐 기억력을 허비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학원들과 학생들이 그래도 이 교재들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편해서 그런 겁니다. 얘네도 완벽하진 않지만 이것보다 더 나은 단어장을 만들기에는 어렵기도 하고 너무나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저희는 이번 학기 동안 밤을 새워가면서 그 노력을 들였습니다. 지금까지 공개된 모든 공식 파워지볼 시험과 연습 시험에서 나온 단어들을 데이터화하고 단어마다 난이도를 측정하고 빈도수까지 고려를 해서 SAT 점수대별로 학생들이 무조건 알아야 될 저희만의 SAT 필수 단어장을 제작을 했습니다. 따라서 저희도 이렇게 직접 교재들을 사용도 해보고 제작도 해보니까 부모님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첫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바로 그 학원에서 사용하는 단어장의 출처입니다. 만약 학원 경력이 오래되었는데도 같은 단어 교재만 쭉 사용해 왔다면 커리큘럼 개선을 위해 큰 노력을 안 하고 그냥 편하게 가르치고 있을 확률이 있고요. 만약 해당 교재들을 사용하더라도 교재를 그냥 그대로 사용하는지 아니면 방금 말씀드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해 단어장을 조금이라도 수정을 해서 사용하는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로 확인하셔야 될 거는 단어 시험을 어떤 형식으로 보는지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영어 수업이든 단어 시험을 볼 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학생이 단어를 보고 그 옆에 뜻을 쓰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거의 가장 큰 단점은 뭘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50개의 단어를 이런 식으로 퀴즈를 봐서 통과했다고 칩시다. 그럼 바로 다음 날만 돼도 어떻게 되나요? 단 5개만 기억이 나도 다행이죠. 더 나아가 뜻을 외웠다 하더라도 이 단어가 정확히 문장 속에서 어떻게 응용되는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실제로 지문에서 나왔을 때는 이것 또한 도움이 안 되는 거죠. 이런 단점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학원들이 이렇게 시험을 보는 이유가 뭘까요? 똑같습니다. 편해서 그런 겁니다. 저희도 이제 직접 가르치는 입장에서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면 애들한테 그냥 단어장을 주고 나중에 퀴즈로 너 여기 단어 있는 거 옆에다가 뜻 써 라고 하면은 솔직하게 이렇게 쉽게 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 저희가 할 게 없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단어 퀴즈를 보는 게 효과적일까요? 어쨌든 아이들이 오래 기억할 수 있어야 되고 완벽하게 단어의 뜻을 이해해서 응용까지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사실 이거를 가장 잘 할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예문을 공부하고 예문으로 시험을 보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단어 퀴즈를 예문으로 줄 경우에 아이들이 단어와 뜻만 외우는 거로는 풀 수가 없고 진짜로 이 단어가 어떻게 사용되는지 어떤 커노테이션이 있는지 이해를 하고 있어야지 맞출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풀려면 제일 먼저 문장을 독해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어떤 단어가 그 빈칸에 적합할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 지문에 나왔을 때도 해당 단어가 어떤 컨텍스트에서 어떻게 사용됐는지를 수없이 퀴즈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헷갈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실제로 이런 방식으로 현재 단어 퀴즈를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 새로 개발된 형식에서는 실제 SAT 단어 문제가 나왔는데 그 문제들을 접근할 때 필요한 사고방식을 그대로 연습할 수 있도록 퀴즈를 만들었습니다. 실제 SAT 단어 문제를 풀 때 가장 중요한 건 그 문장 속에서 정답을 알려주는 힌트 단어들을 먼저 찾은 다음에
답을 찾는 겁니다. 이 문장을 봤을 때는 뭐 의사가 환자에게 말을 하는 거죠. 안심을 시키는 거죠. 종양이 네모이고 환자의 건강에는 위협적이지 않다. 여기서의 힌트 단어들은 뭐 assured, tumor, 그리고 no serious threat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뭐 assured랑 no serious threat는 사실 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안심시키는 거고 위협적이지 않으니까 결국 환자한테 위험하지 않다. 여기서 tumor가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요. 아이들이 이제 benign이라는 단어를 외울 때 단어 뜻 이런 식으로만 외우면은 알기 어려운 힌트 단어입니다. 왜냐면은 tumor라는 단어 자체가 종양인데 이게 benig이랑 같이 자주 사용되는데 결국 그 말은 benign tumor는 양성 종양이거든요. 근데 이제 benig을 뜻으로만 그 구글에 제일 먼저 나오는 네이버에서 제일 먼저 나온 뜻으로만 외웠으면은 이 문제도 풀기 어려웠을 수 있는 거죠. 어떻게 하든 이 단어 시험 형식을 그 학원이나 그 선생님이 어떻게 진행을 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되고요. 만약에 거기서 뭐 단어 뜻 이런 식으로만 단어 퀴즈를 본다면 큰 효과는 보기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확인하셔야 될 거는 바로 이제 모의 시험인데요. 모의 시험은 컬리지 보드 공식 연습 시험도 있고 베런스나 프린스턴 리뷰처럼 타 출판사에서 나오는 시험들도 있는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언제나 그랬듯이 가장 정확한 SAT 모의 시험은 컬리지 보드에서 공식적으로 공개한 연습 시험입니다. 이제 막 SAT 공부를 시작했는데 바로 이 시험들을 쳐버리기에 너무 아까우니까 실제 시험을 이제 응시할 준비가 되었을 때 그때 공부를 하고 그때 쳐보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떤 학원에서 모의 시험을 친다라고 하면은 꼭 출처를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서 팁을 하나 드리자면 저희가 추천드리고 싶은 건 사실 직접 모의 시험을 제작하는 곳입니다. 물론 모의 시험을 제작을 했다고 해서 무조건 더 잘 가르치는 곳은 아닐 수 있지만 높은 확률로 시험과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더 좋을 겁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희가 이제 올 한 해 동안 열심히 디지털 시험을 분석을 하고 또 모의 시험을 몇 개 제작을 해봤는데요. 그동안 몇 년 동안 저희가 가르쳐온 SAT 형식과도 다르기 때문에 문제 유형에 대한 이해도가 저희가 시험 제작을 함으로써 월등히 좋아졌습니다. 따라서 뭐 저희 교재와 커리큘럼과 강의의 퀄리티 또한 같이 향상이 되고요. 그래서 뭐 물론 예외 케이스 존재하겠지만 모의 시험을 직접 제작하는 일이야말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많은 분석과 노력이 필요한 작업이라서 학원은 물론 뭐 과외 선생님들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니긴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는 여기서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지금처럼 이제 빠르게 교육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시기에 교육자라면 더욱더 많은 연구를 하고 바뀌는 흐름을 파악해서 따라가고 또 예측까지 하는 게 저희의 의무라고 믿습니다. 다음 말씀드릴 거는 강의 방식인데요. 사실 이게 가장 확인하기 어려운 부분이긴 하지만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뭐 특히 영어의 경우 가장 도움이 안 되는 방법 중 하나가 선생님이 그냥 지문을 읽어주고 거기서 모르는 단어를 알려주고 또 그 다음에 답을 알려주는 겁니다. 근데 이거는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냥 선생님이 대신 문제를 풀어주는 겁니다. 물론 단어를 알아야지 독해를 잘할 수 있는 건 맞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선생님이 모르는 단어를 전부 다 알려주고 그렇게 대신 해석해 주는 거는 전혀 아이한테는 도움이 안 되고요.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는 그 시간에 학생이 혼자서 단어 공부를 예문으로 공부를 하는 게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수업에서는 실제로 학생이 배워야 하는 문법 규칙, 문제 유형별 전략,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 학생이 이미 알고 있는 것을 기반으로 정답까지 갈 수 있는 그 방법, 그 사고방식을 알려주는 것에 집중을 해야 됩니다. 주변에 그 수업을 수강했던 학생의 후기를 들어보시는 것도 좋은데, 이제 그냥 그 학생이 점수가 얼마나 올랐는지를 물어본지 알고,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 위주로 물어보시는 게 훨씬 더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만약 내 자식이 공부를 열심히 안 하는 학생일수록 더 중요할 겁니다. 뭐냐면은 바로 학생이 숙제를 안 해왔거나 뭐 시험을 통과 못했을 때 취해지는 조치입니다. 즉 재시험에 대한 지침이죠. 만약에 별다른 조치가 없다면 열심히 안 하는 학생들에게는 그 수업이 큰 소용이 없을 확률이 큽니다. 이 수업 시간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시간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그냥 시간이 다 지날 때까지 버텨야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애들이 많고요. 저희가 해본 결과 이런 친구들은 단기적으로라도 공부를 해야 될 명분을 줘야 돼요. 그리고 그거의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통과를 할 때까지 잡고 있는 겁니다. 만약 퀴즈를 빨리 통과했으면은 뭐 쉬거나 바로 집을 가도 괜찮지만 그게 아니라면은 통과할 때까지 재시험을 보게 하는 건데요. 뭐 그냥 수업 시간에 와서 앉아만 있다가 가는 건 의미가 없기 때문에 애들이 그 시간 동안 집중을 하고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게끔 계속 푸시를 해주는 게 저희의 역할인 거죠. 물론 이것도 한계가 있긴 합니다. 결국에는 학생이 스스로 열심히 했을 때 결과가 가장 좋고 안 할 애들은 끝까지 안 합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느낀 건 그래도
이런 아이들까지 도움을 주기 위해 공부를 할 이유와 환경을 잘 제공해 준다면 차근차근 실력을 키울 수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이제 좋은 학습 습관까지 잡아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아무런 조치를 안 하는 곳이라면 어차피 잘하는 친구들에게는 상관이 없어요. 걔는 어딜 가도 잘하니까. 이제 공부에 대한 욕심이 없는 친구들에게는 이게 큰 도움이 안 될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입시에서 사실 SAT가 뭐 중요하다는 얘기는 누구나 다 아는 거죠. 오늘은 저희가 좀 더 큰 그림을 그려보고 상상을 해봅시다.